내가 예전에 너한테 500만 원 빌려주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금액을 틀리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상대방이 만약에 아니야 무슨 얘기야 300만 원이야 라고 하면은 이 성공이죠. 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변호사 김나기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떼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민사 절차로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형사소송이고 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게 나은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지,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오게끔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형사상으로 고소를 하면 되고요. 돈은 있는데 돈을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민사소송으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집행 절차를 통해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사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것을 갚겠다 라고 변제 약속을 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실제로 이 돈을 상대방에게 빌려줬어야 됩니다. 즉 돈이 건네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까지 갚겠다. 즉 변제 기일이 지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차용증입니다. 이 돈을 빌려주는 관계는 사실 친밀한 관계,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돈거래가 발생합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차용증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소송에서 지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는 문서화했을 때 그것이 차용증으로 남는 경우도 있지만은 구두로 말로 서로 약속하는 것도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이 입증만 된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는데요. 문자 내역이라든지 뭐 카카오톡 통화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빌려주고 언제 갚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쓰지 않아도요. 대화상에 내가 언제 빌려줬었지, 그래 내가 언제까지는 이거 조금 갚을게, 이때까지는 갚아보도록 노력할게, 뭐 이런 정황상의 대화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차용 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돈을 일부라도 변제를 했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자를 갚았던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여금 관계를 또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다라고 해서 쉽게 포기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은 또 만들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예전에 너한테 500만 원 빌려주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금액을 틀리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상대방이 만약에 아니야 무슨 얘기야 300만 원이야 라고 하면은 이 성공이죠. 다시 말해서 이 소송에서는 이제 초기에 증거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좀 서로의 심리전이 좀 필요한 소송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은 소송을 내가 진행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소송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 이후에 만약에 소장이 상대방에 송달된 이후에 이러한 증거 수집 방법을 이제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거기에 만약에 반박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에 맞는 대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황 증거라든지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해서 바로 소송을 들어가느냐, 여기서 한번 멈추셔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사상의 보전 처분을 먼저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전 처분이라는 것은 가압류 가처분이 있고요. 상대방이 이 재산을 딴 데로 빼돌리지 못하게 소위 말해서 묶어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우리나라 법상 이 대여금은 10년이 소멸시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년이 경과되면은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하면은 10년만 지나면은 돈 안 갚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안다면은 소송은 진행이 가능하고 공시송달로서 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효는 또 10년으로 연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효 연장 소송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반드시 본인의 어떤 그 권리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받을 금액이 굉장히 소액 금액인 경우인데요. 내가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은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시간과 비용도 저렴하게 소요가 됩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 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가족 간에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니다. 친한 사람 사이에서도 돈 거래하는 거 아니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옛 어르신들 말씀에 틀린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전문 변호사 김나기 변호사였습니다.